논점 44 사전 통지 1. 의 및 취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는 의견 진술의 전치 절차이다. 2. 필수적 절차 여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논점 45 의견 청취 절차 로마자 1 청문 1. 청문의 의의 및 취지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전적 권리구제의 취지가 있다. 청문이라 함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 진술 절차를 말한다. 2. 필수적 절차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3. 청문 절차의 예외적 사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청문의 결여 판례는 청문 절차의 결여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의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여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로마자 2 공청회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로마자 3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의견 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한 절차이다. 사전 통지는 의견 제출의 전치 절차이다. 의견 제출 절차가 의무적인 경우에
사전 통지는 그 전제로서 당연히 행해진다. 논점 46. 이유 제시 1. 의미 필요성 처분의 이유 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쟁송 준비의 편의 제공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유 제시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요구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3. 이유 제시의 정도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의 사실상의 사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된 경우와 같이 처분의 이유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유 제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판례도 처분 시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고 한다. 4. 이유의 시기 이유 제시의 방식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서면이나 구술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처분이 서면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도 그 서면에 의할 것이다. 이유 제시의 시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한 바와 같이 처분을 하는 데에 처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5. 이유 제시의 하자 이유 제시의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유 제시의 하자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 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 제시의 하자를 통상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논점 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법원은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 경우 당해 처분의 실체법상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또는 실체법상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위법만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실체적 하자가 없음에도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의 독자적인 위법성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은 적법 절차 보장 관점을 논거로 절차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부정설은 행정경제상 불합리점을 논거로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절충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어 구별한다. 3. 판례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즉, 기속행위의 과세처분에서 이유부기하자를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처분의 청문 절차 결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적법 절차 관점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바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논점 48. 국가배상 책임의 궤관. 로마자 1. 개설. 행정상 손해전보라 함은 통상 국가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를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전보라는 개념 대신에 행정상 손해보전, 국가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을 말한다. 이는 국가배상이라고도 한다. 로마자 2.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 1. 헌법상 근거.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정 법률의 근거. 국가배상 책임은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 로마자 3. 국가배상 책임의 성격. 1. 학설. 양괄호 1. 사건설. 헌법상 주권면책 특권의 포기,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 병합의 취지 등을 논거로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인 사법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사건이고 국가배상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양괄호 2. 공권설. 공권설은 실정법상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가 있다는 점, 국가배상법은 봉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권이고 국가배상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2. 판례. 판례는 국가배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국가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것과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논거로 국가배상 책임을 공법상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논점 49.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로마자 1. 개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국가배상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로마자 2. 공무원. 최강희의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상 개념을 의미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로마자 3. 직무행위. 1. 직무행위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 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 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직무행위의 범위 양과로 1. 입법작용으로 의한 국가배상 책임 국회의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국회가 지는 국민에 대한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또는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양과로 2. 사법작용으로 의한 국가배상 책임 법관의 재판 등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즉,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도 원칙상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작용 중 재판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재판행위에 있어서는 재판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한 고찰을 요한다. 판결이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재판행위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과로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기 및 부작위 모두 포함한다. 3. 소결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기부작위,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로마자 4.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직무 집행 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하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 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 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외형설이 통설 및 판례 입장이다. 로마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고의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과실의 의미에 대해선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 및 판례는 과실을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능력과 관계없이 표준적,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한다. 로마자 6. 법령에 위반할 것 1. 법령의 의미 국가배상법은 법령 위반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일반적 견해는 법일반을 의미한다고 본다. 성문 법령뿐만 아니라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조리 등 불문법도 포함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않는 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 견해이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개념 양과로 1. 문제점
국가배상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의 판단의 대상 및 판단 기준, 즉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양괄호 2. 학설. 결과 불법설은 국민이 받은 손해를 결과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적 위법성설은 행위 자체의 위법 적법뿐 아니라 피침해 이익의 성격과 침해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을 종합 고려한다. 행위 위법설은 엄격한 의미의 법규 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원칙 위반도 위법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광의의 행위 위법설은 손해배상 제도와 취소 소송은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르게 보아 협의의 행위 위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공무원의 손해방지 의무 위반도 법령 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직무의무 위반설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대국민 관계에서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양괄호 3. 판례. 판례는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라고 판시하여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보이나, 시위자들의 화염병으로 인한 약국 화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칙상 행위의 법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본 바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보인다. 양괄호 4. 검토. 반괄호 1. 광의의 행위 위법설을 취하는 경우, 생각건대 법령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와 공무원의 손해방지 의무 위반도 위법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괄호 2.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는 경우, 생각건대 국가배상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결국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공평하고 탄력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위법성을 완화하여 해석함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위법성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로마자 5. 타인에게 손해 발생.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가리키는 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가리지 아니한다. 로마자 6. 인과관계. 공무원의 가해 행위와 직무집행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 판단은 개연성은 물론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논점 50. 공무원의 배상 책임. 로마자 1. 배상 책임의 성질. 1. 문제점 및 학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책임이며 민사상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위책임설은 배상 책임은
원래 가해 공무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데 불과하며 선임 감독자로서의 책임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다르다고 한다. 절충설은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국가의 자기 책임이지만 고의 중과실에 따른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원만이 배상 책임을 지고 국가는 책임이 없지만 그 행위가 직무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국가도 일종의 자기 책임으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관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므로 대위 책임이지만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기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 책임이라는 견해이다. 2. 판례 및 검토.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대내적,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데 반해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과 국가 등이 중첩적으로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대내적 책임도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대해서 다수설은 판례가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검토. 대위 책임설은 재정적 이유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국가 무책임 사상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에서 한 것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국가 등 법인격 주체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책임설이 타당하다. 로마자 2. 선택적 청구의 가능성. 1. 문제점.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가해 공무원 중 어느 쪽에나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 기능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조한다. 국가 배상 책임을 국가의 자기 책임으로 본다면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독립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과 별도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대위 책임설은 공무원에 대한 위법 방지 기능은 구상권과 징계 책임을 통해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배상 책임을 대위 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가름하여 지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절충설은 손해 발생이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경우 선택적 청구권을 부인하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개인과 국가 등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중간설은 논리적 연관성을 부정하여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에 공무원은 대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종래 공무원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여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 경우와 부인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국가는 공무원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것인 바 국가의 책임과 별개로
공무원의 개인 책임이 존재하는 자기 책임설,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51.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1. 의의 및 필요성.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이란 공행정 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에 대해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이전의 원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법적 성질.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며 공권으로 보는 견해는 공행정 작용에 야기된 위법성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생각건대 물권적 권리보다 포괄적인 권리이며 공행정 작용에 적용되는 바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례는 사건으로 본다. 3. 법적 근거.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 규정, 민법상의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등의 관계 규정의 유추 적용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4. 요건.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침해이어야 하며 이는 사실행위, 관리작용까지 포함한다. 다만 행정주체의 사법적 활동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 사법상 규율일 뿐 결과제거 청구권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 가치, 명예, 신용 등 비재산적 가치도 포함한다. 위법한 상태가 존재해야 하며 침해 상태의 계속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한다. 원상 회복의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 내용과 한계.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원상 회복을 통해서도 남게 되는 손해의 배상은 주장이 될 수 없다. 피해자의 과실도 위법 상태의 발생이 원인이 되는 때에는 민법상 과실상계가 적용 가능하다. 논점 52. 행정심판의 개관. 로마자 1. 행정심판의 개관. 1. 개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리, 판정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이의신청과의 구별. 양괄호 1. 개설.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구제 절차이다. 그에 비하여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실정법상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 구별이 문제된다. 양괄호 2. 구별 기준. 심판기관 기준설과 불복 절차 기준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절차 및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3항이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복 절차를 기준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구분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로마자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대상 1. 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항고쟁송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당사자 심판이나 객관적 심판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변경이란 취소 소송에서와 달리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재심사를 청구하는 복심적 쟁송이자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중심을 이룬다. 3. 무효등 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한다. 무효등 확인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유효 확인심판, 무효 확인심판, 실효 확인심판, 존재 확인심판, 부존재 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4.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으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논점 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로마자 1. 당사자 행정심판법은 심판 절차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 대신구조로 편성하고 서면심리와 함께 구술심리의 기회를 부여하여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사법 절차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1. 청구인 적격 양괄호 1. 의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13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한다. 양괄호 2.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상의 문제점 반괄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 제기를 규정하나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13조가 입법상 과오인지 문제된다. 반괄호 2. 학설 과오설은 독일이나 일본은 청구인 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며 부당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는 바 동법 제13조라는 과오라는 견해이다. 비과오설은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견해이다. 반괄호 3. 검토 생각건대 침해에는 적법한 침해도 있고 위법한 침해도 있고 부당한 침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상 과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 2. 피청구인 적격 양괄호 1. 의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 청구인의 상대편인 당사자를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할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양괄호 2.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가 처음에 심판 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양괄호 3. 권한 승계에 따른 경정. 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된 때에는 위원회는 위의 경정 절차에 준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로마자 2. 대상 적격.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며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로마자 3. 심판 청구 기간. 심판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중 90일은 불변 기간이다. 두 기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기간에 제한이 없다.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논점 54. 행정심판의 가구제. 로마자 1. 집행정지. 1. 원칙.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종래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은 행정심판의 남용 방지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입법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2. 예외. 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로마자 2. 임시처분. 1. 의의 및 취지. 임시처분이란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 임시적 권익보호 위함의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양괄호 1. 적극적 요건.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양괄호 2.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일 때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임시처분의 절차.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의 결정이 가능하다. 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리 결정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논점 55. 행정심판의 심리. 로마자 1.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 심리의 내용. 양괄호 1.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당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가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것인 데에는 각하하지만 그 요건 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거나 경미한 것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양괄호 2. 본안심리. 본안심리를 요건심리 결과 심판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에 당의 심판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 2.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기능을 중시하여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즉,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을 하지 못하며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로마자 2. 심리 절차. 대심주의, 직권심리주의와 가미,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 논점 56. 행정심판의 재결. 로마자 1.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일종인 확인행위로서 성질을 지닌다. 재결은 판결과 성질이 유사한 점에서 준사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마자 2.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의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2. 기각재결. 보통의 기각재결이란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데 그칠 뿐 처분청에 대하여 원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사정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 결과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재결이라 한다. 이러한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될 뿐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양가로 1. 취소심판의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처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처분 취소 재결에는 전부 취소 및 일부 취소 재결이 포함된다. 행정심판에서도 일부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변경 재결 및 변경 명령 재결에 있어 변경은 원처분을 가름하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즉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다만 이때의 변경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변경이어야 한다. 양가로 2. 무효등 확인심판의 경우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양가로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의 선택. 반가로 1. 문제점.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 재결을 함에 있어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을 선택할 재량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반가로 2. 학설. 재량설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적으로 선택의 재량을 갖는다는 견해이나 처분 명령 재결 우선설은 처분청의 권한 존중을 논거로 처분 명령 재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반가로 3. 검토. 생각건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은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는 바 재량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3. 재결의 효력. 1. 형성력.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형성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기속력. 양가로 1. 의. 기속력이란 해당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양가로 2. 내용. 반가로 1. 반복금지 의무. 반복금지 의무는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이유에 의해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무를 말한다.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변경 재결 또는 무효 등 확인 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인에게 동일한 위법 사유로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반가로 2. 재처분 의무. 동그라미 1.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무효 확인 재결, 부존재 확인 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동그라미 3.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 이에 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취소 심판에 있어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때에는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현행법상 처분청이 변경명령 재결의 기속력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 방법이 없는 바, 이는 입법의 불비이다. 반괄호 3. 결과 제거 의무. 결과 제거 의무는 취소, 무효 확인 재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 부당으로 명시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양괄호 3. 범위. 반괄호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다. 반괄호 2.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미치지 않는다. 반괄호 3.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이 재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3. 처분명령 재결의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양괄호 1. 의의 및 취지. 직접 처분이란 행정청이 처분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처분은 처분명령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처분명령 재결의 이행강제 제도이다. 그런데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처럼 그 성질상 처분 재결이 불가능하여 처분명령 재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처분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처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행정심판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분 의무 이행의 강제 방법이 없었다. 이에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개정 행정심판법은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를 도입하였다. 양괄호 2. 요건. 처분명령 재결이 있었을 것,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을 것,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양괄호 3. 후속 조치.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및 이행 재결 등의 재처분 의무 위반 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간접 강제. 양괄호 1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및 처부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또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괄호 2. 요건. 위원회의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양괄호 3. 불복. 청구인은 위원회의 간접 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마자 4. 재결의 불복. 1. 재심판 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원처분주의. 3. 처분청의 불복. 양괄호 1. 문제점.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인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양괄호 2. 학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견해와 원칙상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치사무에 속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공권인 바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괄호 3. 판례. 판례는 처분행정청이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양괄호 4. 검토.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의 경우 위원회와 처분청은 동일한 법 주체에 속하지 않는 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논점 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로마자 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 여부, 심판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주는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행정의 민주화 등의 취지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도 처분청의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의 고지는 행정심판 이외에 불복 제기 가능성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고지제도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 로마자 2. 고지의 성격 및 불고지의 위법 여부. 고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효력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고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불고지, 오고지의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로마자 3. 불고지와 오고지.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오고지의 경우는 실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논점 58. 행정소송의 개관. 로마자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로마자 2.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로마자 3. 항고소송. 1. 의.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조성된 위법 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은 원상회복적인 권익구제 제도이다. 2. 종류.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 및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항고소송을 법정항고소송이라 한다. 그런데 법정항고소송으로만은 공백 없는 권리구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소송 이외의 해석상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항고소송을 법정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이라 한다. 논점 59. 무명 항고소송. 로마자 1.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 소송이란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의 발령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말한다. 국가가 수익적 처분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소송이다. 2. 인정 여부. 양괄호 1. 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은 우회적인 구제수단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양괄호 2. 학설. 부정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긍정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으로 해석하며 실질적 권리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다.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현행 항고소송에서 실효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긍정한다. 양괄호 3. 판례.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실질적 권리분립 원칙의 관점과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2. 예방적 금지소송. 1. 의.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그 예상되는 침입적 처분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이다. 2. 인정 여부. 양괄호 1. 학설. 부정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긍정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으로 해석하며 실질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현행 항고소송에서 실효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긍정한다. 양괄호 2. 판례. 판례는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요건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 바 이하 후술하기로 한다. 2. 신청권 존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양괄호 1. 학설. 부정설은 권리구제 확대를 논거로 본안 문제로 보며 긍정설은 남소 방지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 감소를 논거로 대상 적격으로 본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고려하여 원고 적격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괄호 2. 판례 및 검토.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생각건대 판례에 의한 신청권을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대상 적격의 문제로 봄이 타당시된다. 3. 거부 처분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신청인은 거부 통보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논점 61. 처분 변경의 소송의 대상. 1. 처분 변경의 경우. 양괄호 1.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양괄호 2. 금전 관련 처분의 경우 반괄호 1. 학설 및 판례. 흡수설은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 및 기산점이 된다는 견해이며 역흡수설은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에 흡수되어 경정처분에 의하여 수정된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초 처분이 기산점이 된다는 견해이다. 병존설은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별개의 소송의 대상 및 기산점이 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증액 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흡수설을,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역흡수설을 취하고 있다. 반괄호 2. 검토. 동그라미 1. 판례 입장을 택하는 경우 생각건대 증액 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증액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액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감액 처분의 경우 일부 취소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액 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입장이 타당시된다. 동그라미 2. 병존설을 택하는 경우 감액 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 기간에 도가 가능성이 있는 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병존서를 택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논점 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로마자 1. 문제점.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처분과 재결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 경제상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논의인 것이다. 로마자 2.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고 있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로마자 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인지 여부. 주로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을 의미하고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처분이 아니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음에도 본안 판단한 경우 등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포함하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로마자 4. 재결 유형에 따른 검토. 1. 각하 재결. 원처분이 소의 대상임. 다만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각하 재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2. 기각 재결.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다만 불고 분리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사정 재결의 요건 불충족의 경우라면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3. 인용 재결. 양괄호 1. 개설. 행정심판 청구인은 인용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용 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는 이를 다툴 필요가 있다. 즉, 제3자요 행정행위로서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수익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양괄호 2. 인용 재결이 형성 재결인 경우 반괄호 1. 학설. 제19조 본문설은 당의 인용 재결이 원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최초의 처분으로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놓은 거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해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제19조 단서설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19조 단서에 의해 재결이 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본다. 반괄호 2. 판례 제19조 단서설. 대법원은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재결의 고유한 하자로 본다. 반괄호 3. 검토 제19조 단서설. 생각건대 여기서 원처분은 취소 재결이 아니라 제3자효 행정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자 5.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소재기한 경우 각하 판결설은 동법 제19조 단서가 소극적 소송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기각 판결설은 위법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므로 하자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며 판례 입장이다. 생각건대
재결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63.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로마자 1. 개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자 2. 각 유형별 검토 1. 형성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양괄호 1. 인용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은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여 취소심판을 크게 형성재결과 명령재결을 나눌 수 있다. 양괄호 2. 형성재결의 효력 형성재결은 행정행위로서 효력 및 기속력을 가지며 특히 형성력을 갖기에 취소 시 종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의 소멸, 변경을 가져온다. 판례도 행정심판에 이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양괄호 3. 형성재결 후 원처분 취소 통지의 처분성 형성재결의 내용에 대한 원처분 취소 통지 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통지 행위는 형성재결의 내용을 알려주는 형성재결에 의하여 이미 변동된 현재의 법 상태를 새로이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서의 통지행위 또는 이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을 재차 취소하는 행위는 원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양괄호 4. 소의 대상 형성재결인 취소재결, 변경재결의 경우 위원회로부터 재결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행하는 재결 결과의 통보는 사실행위이지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형성재결 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양괄호 1. 문제점 인용재결이 처분재결인 경우 처분재결의 하자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인 바 처분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형성재결의 경우와 달리 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모두 존재하게 되고 원고는 재결을 다투어야 할지 그에 따른 처분을 다투어야 할지 문제가 된다. 양괄호 2. 학설 병존설은 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모두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바 각각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 재결설은 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명령재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처분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명령재결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설은 명령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 현실적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명령 재결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며 취소 처분에 의해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바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양가로 3. 판례 대법원은 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각각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양가로 4. 검토 생각건대 명령 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권리침해는 잠재적 가능성만이 있을 뿐이므로 명령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논점 64.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로마자 1. 개설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모두 존재하게 되고 원고는 재결을 다투어야 할지 그에 따른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할지 등의 문제가 된다. 로마자 2. 각 유형별 검토 1. 형성재결 일부 인용 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양가로 1. 학설 변경재결설은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고 원처분은 취소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결을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변경된 원처분설은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재결 내용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수정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일부 취소의 경우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지만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변경 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양가로 2. 판례 대법원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1월로 감경한 경우 원처분청을 피고로 감봉 1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한 판결이 있다. 양가로 3. 검토 생각건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수정된 내용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수정된 내용의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2. 명령 재결 양가로 1. 문제점 위원회에 변경명령 재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어느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양가로 2. 학설 변경처분설은 원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결국 변경처분의 대상이므로 변경처분이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한다. 변경된 원처분설은 원처분이 당초부터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변경된 원처분과 변경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모두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변경명령 재결설은 변경처분은 변경명령 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부차적인 행위로서 위원회의 의사일 뿐이므로 변경명령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양가로 3. 판례 대법원은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양가로 4. 검토 생각건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변경한 내용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